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요,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에 중국이 떠는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30년 그 망명 생활을 영화로 만든다고 합니다. 8월 15일 건국 기념일에 상영 예정으로 지금 하와이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7만 불, 약 한 9천만 원의 비용으로 저예산 독립영화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후원은요, 계좌번호 010, 죄송합니다. 411-401-01-234-900 국민은행 예금주 건국기념보급회 이쪽으로 만 원 이상씩 후원하시면요, 그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 이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약 한 7만 불, 9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영화를 촬영하는데, 이제 한 2, 3천만 원 정도가 부족을 해서 한국에 이제 SOS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한인 이민연구소 이덕희 소장님이 지금 주관이 돼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고, 저도 5만 원 냈습니다. 그 김효선 사무총장님은 이 뉴델리 임보길 회장님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승만 포럼을 또 개최를 하고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알리려고 한 10몇 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하신 이승만 최고 권위자십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면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출품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한인 시상파 채널 KBFD TV, 미국 전국 위성방송 채널 TAN TV, 뭐 이런데 유튜브 이런데 해서 쫙 퍼지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영화를 또 남길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정부가 좀 해야 되는데, 정부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자, 한덕수 찍은 윤 당선인 검증된 경제안보 전문가 택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 저희가 윤석열 정권을 찬양하거나 한덕수 총리를 찬양 미화하거나 뭐 그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의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추정, 예측, 예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과거 정권은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이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한국 경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경제안보 이렇게 묶어버려서 경제안보 전문가.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동일한 개념으로 놓고 보고,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안미 경미가 되는 거야. 안미 경중에서 안미 경미로 바뀌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한 겁니다. 앞으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총리 지명 전에 한덕수의 장관 인사나 모두 주라고 지시, 총리 인사 재청권 행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총리가 장관도 알아서 이렇게 선택해가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하고 손발을 맞출 사람을 쭉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통령한테 이제 제청을 하면은,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하면은 뭐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제도는 있었는데 유명무실화됐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금 미국이 지금 아주 심하게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이 개입을 하는 게, 이제 안보, 외교 안보 이거는 대통령이 하고, 이 내치, 외교, 이제 통상, 뭐 수출, 뭐 내치, 소위 말해서 이 종북 주사파들 잡아들이고, 이거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요쪽 라인들하고 손발을 맞추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분화돼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서 섀도우 캐비넷이 있을 겁니다. 뭐 국방장관은 누구, 뭐 무슨 장관은 누구, 미국의 입맛에 맞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딱 맞는 사람들을 아마 뭐 쭉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놓은 게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뭐 요직에 앉히게 될 거고,
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친미파, 뭐 미국 유학파, 뭐 이런 쪽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미국과 한국의 경제 안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원팀이 되는 거예요. 원팀.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까지 접수하고 중국을 해체하는 작업을 미국이 실제로 하는데, 기획하고 다 하긴 다 하는데 앞에 나서서 배우를 해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윤석열, 그리고 이제 한덕수,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종북 주사파들, 친중파들 싹 깡그리 잡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즐거우십니까? 요즘에 소화가 잘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화제가 잘 안 팔린대. 소화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잠자리 잘 드신다고 해가지고 수면제가 안 팔린대. 뭐 그런 유머가 이렇게 또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이분을 보시면 뭐 특허청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미대사, 한미무역협회장, 김현장 법률사무소, 고문, SOL 뭐 등등 뭐 있습니다. 그리고 본가는 청주이며 전라북도 전주 출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충청도 표 떨어지겠죠. 전라도 표도 일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중도표, 야,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너희들 반대를 위한 반대하잖아, 이 자식들아. 야, 그리고 친미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미국에 수출도 잘 될 거 아니냐. 반대하지 마. 아마 민주당이 반대했다가 박살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 김현장 법률사무소 뭐 이쪽에 고문했으면 아마 법조인들이 대거 등용돼서 이제 종북 주사파 뭐 잡아들이고 뭐 그런 일들. 그리고 S-오일 뭐 사회 이사했으면은 한국에 이 중동에서 기름 갖고 오고 가스 갖고 오는 거를 미국의 알래스카산 가스로 대거 또 대체하는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돈, 자본, 기술, 무기, 뭐 에너지, 식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고요.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받았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산업정책국, 기계공업국, 중소기업국, 뭐 그리고 뭐 상공부, 한국은행 뭐 이런 데서 쭉 근무하셨고, 특허청장, 뭐 통상산업부 차관,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뭐 이런 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 김영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다 일을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FTA를 체결은 했는데, 한미 FTA 체결하기 전에 큰 틀을 짠 게 지금 한덕수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 때 한미 FTA의 틀을 짠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했고, 쭉 보면은 노무현 정권에서 산업연구원장, 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그러면 이제 이분을 반대하면 노무현 정권 친노 인사들이 또 반반 갈라지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저놈들은 야, 김대중 노무현도 중용을 한 사람인데 그거를 반대해? 야,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거는 전부 저 새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놈들이구나. 아마 이미지가 그렇게 씌워질 겁니다. 야, 그 세월호 300 몇십 명 죽었다 그렇게 7년 동안 9번을 수사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코땡땡 전염병 뭐 관련해 가지고 저 예방주사 맞고 죽은 사람들 그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데, 그거 왜 그거는 한마디 안 하니? 이 자식들은 죽음도 자기들이 이용을 해먹을 가치가 있으면 이용을 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이용 안 하고, 쓰면 쓰면 삼키고, 뱉고 달면 삼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놈들이구나. 아마 이미지가 그렇게 구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야, 그쪽 사람인데 왜 반대하냐, 뭐 그래 되겠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했고, 뭐 한국무역협회,
뭐 기후변화 센터장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어느 분들은 또 뭐 글로벌리스트 뭐 딥스테이트 이론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과 미국 경제가 한 몸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되지 싶어요.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뭐 삼성, LG 같은 이런 대기업들 주식을 또 대거 사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업체를 앞세워 가지고 중국 시장 뭐 전 세계 시장을 다 석권을 하고 자기들은 주식에 이 배당 받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사실은 미국 기업이죠. 저 지분 갖고 있는 친구들 뭐 거의 한 60에서 70%가 미국인이면 뭐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삼성을 앞세워가 전 세계에서 돈 다 벌어들이고 그 돈을 배당 받아가고 30% 떼주고 한국에 30% 떼주고 70% 미국이 먹고 그런 구조로 가는데 아마 이제 그런 구조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중에는 또 덕을 보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있을 건데 피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 않겠는가 그래야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디커플링이 본격화될 거다. 요소수 사태는 한국이 요소수를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싸니까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오염물질 중국에 배출하고 그냥 가지고 와서 쓴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이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북한을 접수하고 북한을 재개발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이제 그런 인건비 따먹게 하는 공장들은 다 옮기고 그래 되면 이 중국이 제2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북한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틀이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북 주사파, 친중파 법적으로 처벌 강화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래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되는가? 북한에서 만드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죠.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한류 묶어 가지고 파는데 이 삼성 핸드폰, 삼성 뭐 LG 가전제품이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더 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면 전 세계 석권할 거 아닙니까? 조선소도 중국에서 만드는 배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북한에서 만들면 단가가 중국보다 더 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 조선시장 다 석권하겠지. 조선 기자재 가전, 조선 기자재 시장도 석권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이런 책을 보시면요. 이 책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그 2020년부터 30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 전쟁을 준비했는데 일본이 너무 커지고 미국의 힘이 꺾이면은 일본이 이제 도발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한국을 잡아야 된다. 한국을 잡아야지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러시아의 그 에너지와 만나면은 반미가 또 이렇게 반미로 엮이고 하면은 소련이 부활할 수 있으니까 일본과 독일, 러시아가 연합하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대러시아 제재를 해보니까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고 유럽하고 러시아가 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래 되죠.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중 이 책은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이건 한번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이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이 한국은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것이고 2040년경에 만주는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지금 2022년이니까 통일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북한이 뭐 화성 17형 쏘았는데 뭐 폭파돼 가지고 평양에 뭐 파편비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요격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뭐 전자파로 요격하고 미사일로 요격하고 뭘로 했는지 알 수가 없지 말을 안 하면. 자 한미연합군의 움직임을 보면요. 3월 18일날 미 항모전단이 서해에 진입을 해서 장거리 폭격 훈련을 했고 3월 말에 미국의 그린베레 특수부대가 포천에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 전시물자, 전차, 장갑차, 탄약, 유류 등이
2월 말에 벌써 반입됐고 지금 3월 말에는 전방에서 유류 배급 훈련을 했다네요. 그리고 각종 대대급 한미연합훈련이 작년 말부터 소규모 부대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훈련하고 있고, 올해 4월 달에 4월 중순에 한미연합훈련 야외 실기동 대규모 훈련을 한번 하고 나면은 문제점 수정 보완하면은 한 3개월, 그러면 8월 말 9월 10월경 되면은 북한을 접수하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부사령관이 동두천 미군기지를 방문하고 갔고, 미 특수전 사령관이 UDT 사령부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UDT가 미국 가서 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군들이 북한 지도 놓고 독도법 훈련을 한대요. 그러고 있고, 뭐 오키나와의 해병대가 포항에 와서 훈련하고 갔고, 뭐 쭉 훈련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부대 훈련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집무실을 마련한 것도 이 전시내각 마련한 게 아닌가. 이 거대한 흐름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시내각 북한 접수 훈련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미국의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경제가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인기도 없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뭐 중국의 에너지 기업한테 뭐 돈 받은 게 지금 CNN에서 폭로가 되고, 좌파 매체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여론이 공화당, 친트럼프, 친공화당 쪽으로 서서히 뭐 흘러가고 있고 하니까 11월 중간선거에서 뭔가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북한을 뭐 해방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조금은 유리하니까 아마도 북한을 해방하는 그러한 작업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저희는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년 만에 장관급 경찰청장이 나오나, 장관급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들은 경찰을 그렇게 높게 안 봅니다. 그리고 그 선거 막바지에 윤석열 그 녹취록이 터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찰을 조금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해요. 그런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주겠다. 이거는 미국에서 한국을 경찰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야, 이런 거 좀 해보세요 하고 이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 수사권이 독립됐고요. 전국에 CCTV를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코땡땡 전염병 뭐 방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거는 종북 주사파 추적이 용이하게 되겠죠. 우리 성경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의 장 때 하만의 머리가 걸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장대에 자기 머리가 걸려버렸어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뭐 이런 속담이 하고 뭐 똑같은 겁니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추진하면요, 민주당은 반발할 거고, 그럼 민주당하고 경찰이 싸우게 될 거고, 경찰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리를 아마 다 잡아들이겠죠. 말 안 해도 뭐 장관급이 하나 나오려고 하면 그 정도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하고, 그러면 뭐 노정희 위원장이 뭐 자기가 실무를 알겠어요? 실무 모르시면 저기 사무총장 들어오라 하세요. 그 각 지역에 뭐 저 위원장들 실무자들 다 들어오라 하고 뭐 다 불러드리겠지.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이번 대선 먼저 하고 4.15 총선 부정선거도 또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 이재명 부인 의혹 수사를 또 경찰이 하고 있네요. 김정숙 옷값 의혹 수사도 착수를 했고, 경찰이 요즘 바쁩니다. 경찰과 검찰이 투톱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정신없이 뭐 잡아들일 것 같습니다. 자,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접수할 경우 중국은 수도를 북경에서 내륙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맨날 아파치 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주가 북한의 영향권, 경제권역으로 빨려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에는 이제 중국이 육군이 별로 없어요. 이제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육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육군이 거의 없어. 만주 먹는 거는 뭐 순간이라고.
그러면 군비 증강해야 돼요. 군비 증강하면 경제가 내리막길로 가는데 그러면은 폭삭 망하는 거지 뭐. 자, 그래 되면은 그런 과정에서 북한 접수하는 과정에서 뭐 총 몇 발 쏠 거고 미사일 몇 발 떨어질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국내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를 하면은 청와대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의도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사재판은 간첩죄를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단심은 뭐야? 이미 기승전 뭐 무기징역 딱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변에서 아무리 뭐 증거 갖다 대고 해도 다 무기징역 되는 거지. 사형은 3심인데 사형도 군사재판은 기승전 사형 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다. 각계각층의 종북주사파 대거 체포하고 처벌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용소가 있는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뭐 재활용하면 되죠. 리모델링 할 필요 있겠습니까? 평소에 위수김동, 뭐 친지김동, 미수김동 해가지고 북한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위대한 뭐 친애하는 김일성 수령동지 옆에 묻히면 되겠네. 자, 전국 주사파 여러분,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평소에 그리던 북한에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무상복지, 무상교복, 무상고무신을 받으면서 사실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가셔서 돌아오지 마시고 이제 굿바이, 사요나라, 짜이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뭐 저기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유 뭐 70년 집을 쓰면 청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길래 아이 뭐 먼지도 나고 바퀴벌레 너무 많아가지고 엄두가 안 난다니까. 청소업자한테 맡기면 되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데 뭐 걱정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감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북한에 그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200만 명 들어간대요. 난 200만 명이나 들어가는지 잘 몰랐는데 정확하게 숫자까지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모자라면은 지하갱도도 있고 하니까는 뭐 공간이 없겠냐, 의지가 없어서 못했지 뭐 그러더라고. 그러시면서 야 뭐 지하갱도엔 뭐 수용했는데 지하갱도 지진 나서 무너지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의 친중파, 친북파 뭐 청소가 진행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정계 개편 되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저 친중파들도 또 이렇게 청소가 되고 당 쪼개지면서 중도 온건한 친미파와 강경 친미파 두 정당이 들어서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이제 한국이 이제 점점 통일로 가고 있고요. 종북, 친중 뭐 세력들 이제 사라지는 날들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한국이 남한에서 물건 만들어서 북한 올리고 북한에서 재조립해 가지고 미국 수출하고 전세계 수출하고 그러면 한국의 공장들 부품 소재 공장들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또 주가 폭등하고 뭐 돈이 벌리면 뭐 막걸리 마시고 뭐 이것저것 사고 관광하고 소비가 풀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는 친중파한테 미국이 정권을 안 넘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구독료 1877-0248 CMS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이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법인명입니다. 법인명.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요. 이 기쁜 소식이 전국에 숨어있는 종북 주사파들한테 널리 퍼질 것 같습니다. 페이팔은 gdwatch21@gmail.com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좀 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많은 좋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